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도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매수 들어간 오픈 베이스입니다. 매수가 2,830원으로 현재도 수익권이고요. 최고 수익률을 12%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정책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까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네. 어제 좀 시세가 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목표가까지 가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어제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들리긴 했었는데 현재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좀 이제 수익 나면은 다들 이제 팔고 현금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가다 만 것 같아요. 근데 오픈베이스는 지금 이제 IT 쪽 기술주 쪽에 그런 흐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과거에도 대선 후보였었던 안철수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 출마 후보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그 기술주 흐름도 좋았지만 지금 보시면 안랩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써니전자 역시 오늘 시장을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장이 보통 안 좋거나 또 어떤 명절 전후로 정치인들이 활동을 많이 할 때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오픈베이스도 과거에 이 안랩 써니전자랑 거의 같은 시기에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의 흐름으로 봐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으로 관련주를 보셔도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요 시기에도 자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더 끌고 가 보시고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5% 구간까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다음 상승은 그 위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쯤 가서 잘 정리하시고 현재 구간은 그러니까 어제 음봉이 있었음에도 오늘 더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늘 좀 시장이 부진했던 거에 비해서 정책주 안랩이나 써니전자는 선박을 했습니다. 이런 오픈 베이스도 이런 정책 관련 재료와 함께 기술주 인공지능과 함께 더 묶여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5% 그대로 보유하면서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매수한 스코넥입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스코넥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서 네. 살짝 아침에 이제 설레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과거 메타버스 관련주를 처음으로 이제 끌어올렸던 로블록스라는 종목이 어제 미국 장에서 이제 두 자릿수이다 11%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오늘 장에 이제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CES에서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시다시피 2021년도 말에 너무나 열풍이 있었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이제 다 하락기였었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올해부터 다시 또 반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과거에는 이쪽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네.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자체로도 부각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의 메타버스 하면은 아예 또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AR, VR 장비들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AR, VR이 좀 더 보급화가 되고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많아지는 거라서 스코넥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종목이 너무 많으셔서 현금하고 싶으시다면은 15,000원 위로 넘어가졌을 때 15,000원, 16,000원 사이쯤에서 파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수익 구간도 딱 그 정도에 겹치는 부분이라서 일단 15,000원, 16,000원 사이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드리고 분명히 나중에 주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작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애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AR, VR 사업에 관심을 두면서 메타버스 역시 사업성 전망 좋게 봐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2일에 매수했던 이 SY입니다. 네옴시티나 재건 관련 건설 기계 업종인데요. SY는 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하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뭐 회사가 나빠서 하락한다기보다는 네.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냥 증시 분위기가 조금 오늘 별로다 보니까 거기 연동돼서 좀 하락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기술주의 날이었어요. 인공지능, 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날이었기 때문에 SY는 거기랑 좀 접점이 없어서 하락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현 주가 상황은 그다지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4,000원 전후에서는 저는 바닥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탈하긴 했지만 또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편히 보시고 제시했던 목표가 10% 구간을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SY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 전반이 조정받다 보니까 소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저점 4,000원 전후로 형성 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역시나 10%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 들어갔던 아모그린텍이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주인데 역시나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요즘 자동차주랑 배터리주가 네.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강력한 한 방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자동차나 배터리주가 지금 싼 거는 맞아요. 지금 바닥도 맞고. 근데 이쪽 업종은 요즘에 움직이는 기술주 쪽인 인공지능의 로봇처럼 강력한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느리지만 꾸준히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테마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테슬라거든요. 네. 어제 테슬라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요즘 재료도 많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테슬라로 인해서 이 배터리 업종이나 또는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완만한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저는 13,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이고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천천히 모아간다는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요 구간 천천히 들고 가시면은 향후에 15,000원, 16,000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쯤 가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AI,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면서 좀 소외받고 있는 업종이지만 배터리 2차 전지는 천천히 우상향할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3,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님과 더 많은 정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지연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매수했던 드림 CIS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2% 넘게 달성을 했고요. 임상시험 수탁 기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O 기업으로, CRO 전문 기업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이전에 임상 시험도 마찬가지로 조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림 CIS가 아무래도 임상을 수탁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임상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임상 시험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작년에도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중국이 리오프닝 그리고 경제 재개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전처럼 활발하게 임상 시험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쌍바닥을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로보스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쌍바닥을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을 높여 나가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지금 조금 이제 컴퓨터가 렉이 자꾸 걸려가지고 네.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면서 이제 전 쌍바닥의 고점이죠.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아까 네. 같이 또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로보스타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이 비슷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네. 좀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저점을 높여 나가는 쌍바닥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저점의
쌍바닥의 고점을 또 지지를 받는 그 모습이 나왔고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이후에 또 상한가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어떤 뭐 수정이나 이런 것 없이 목표가까지 쭉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드림 CIS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눌려있던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쌍바닥 형성 후에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며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가보겠습니다. 이 5일에 매수 들어갔던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 5,030원이고요. 현재도 수익권에 있긴 한데 그때 해양 원전 관련 이슈도 있다, 재료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조선사들도 네. 그렇고요. 건설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자금 경색이라던가 전 세계가 뭐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네. 어떻게 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뭐 새롭게 이제 이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이제 산업이 원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다른 건설 기업들도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원전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CMSR이라고 해가지고 해상 원전 그 바다 위에 짓는 그 원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 원전이고요. 크기가 작고 그리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그 원전으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MSR을 이제 미국에서 기본 인증을 받아서 이제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원래 뭐 실적을 굉장히 잘 내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앞으로 더 수익성을 높여나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이제 좀 저점을 지지받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 자체가 이제 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안정적으로 네. 보유하고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정하는 거 없이 그냥 보유 유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건설업종의 새로운 수익성을 위해서 이 원전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원전, 효율성 좋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 자리도 저점으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더 보유 의견,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 52,500원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금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못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조금 부족할 것 네. 같아가지고 이따 네. 무료 방송에서 네. 같이 또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네. 제가 노란 톡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제 뭐 투자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좀 시장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히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프라에서 이 송배전이라던가 전력 인프라는 빠질 수가 없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되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대형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 탄탄한 수주를 좀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던가 뭐 기업들의 위기 막 이런 얘기들이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안전하게 이 타이트 좀 이 네.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어서 충분히 이 위기를 또 이겨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죠.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과정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IRA 법안이 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 촉진 법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들도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를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또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서 지금 착착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LS 일렉트릭은 이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로 좀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가면서 이제 좀 상승 탄력이 붙기 위한 그런 자리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오늘은 조금 시장 밀리면서 한 4% 가까이 낙폭이 좀 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낙폭을 딛고 그만큼 더 세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경기 침체나 이런 위기에서도 안전하게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로 보이는 만큼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